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는 특성이 주기함수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건 뒤쪽에 이제 보면 주기함수라는 특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주기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주기함수가 무엇인가?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기함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걸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가 이거 y 꼴 fx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이 동일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모양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값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값이 일정한 x값, 그러니까 x값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함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로 얘기하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함수 값이 같아지는 경우에 x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한 번 딱 만들어지는 x의 범위가 있어요. x의 범위가 있습니다.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이 범위에서 이 똑같은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죠. 그럼 이 범위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 x의 길이, 그 길이 내에서 그림이 똑같은 게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죠?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기가 2인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마다 이 주기는 x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x의 범위의 크기. 근데 그게 x가 2마다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죠. 크게 2마다 2, 4, 6, 8, 10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기가 2인 함수예요. 주기가 2인 함수에 수평선을 하나 그었는데 뭐냐면 y 꼴 a. a는 물론 이 함수의 치역 안에 있는 값입니다. 이 a는. 그러면 만나는 점들이 생기겠죠. 만나는 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의 그림 내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나는데 왼쪽에 만나는 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수평선을 그었는데 그림이 똑같으니까 매번 그림들마다, 반복되는 그림들마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x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x 값들 말이에요. 이 x 값을 자, 여기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기할게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왼쪽으로도 무한히 오른쪽으로도 이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큰 여기 0에서 2 사이의 그림에서 왼쪽에 교점 y 꼴 a일 때 x 값을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와 4 사이에 있는 그림 내에서 만나는 점, 왼쪽 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점을 점의 x 값을 x2. 그 다음 그림에서의 x 값을 x3, 4, 5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fx1은 fx2와 같고 fx2는 fx3과 같고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전부 다 a랑 똑같죠? 그런데 말이죠. 자, x1하고 x2하고 이 사이에 차가 얼마 정도 될까요? x1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x2가 나올까요? 2가 되겠죠. 왜? 똑같은 지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지점이고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x2는 x1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고요. x3은 x2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는 값이고 x4는 x3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는 값이에요. 맞죠? 그럼 이걸 좀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의 값. 자, y 꼴 a라고 했지만 이거를 y 꼴 a가 아니라 y 꼴 a보다 조금 작은 어떤 b 값, 조금 큰 c 값 이렇게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이 있을 때 그 함수 값하고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어떤 x 값은 그때의 함수 값을 만드는 어떤 x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x 값에다가 주기만큼만 더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똑같은 함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보세요. x1하고 x3일 때 값이 같죠? 함수 값이.
그러면 x1일 때하고 x3일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보세요. x2가 x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해주면 x3은 x1 더하기 4입니다. 근데 4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2죠. 그 주기를 2배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값에 대해서 하나 x값을 찾았다 칩시다. x1이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주기인 p가 아니고 주기의 배수를 더해줘도 값이 똑같네요. 자, 주기 한 번, 주기 한 번, 두 번, 주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어떻습니까? 주기를 세 번 지난 x4의 값에 대해서도 함수값은 a로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x 더하기 n 곱하기 p, 여기서 n은 정수예요. n 곱하기 p, p는 주기죠. 그러니까 주기의 정수배만큼만 더해줘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fx equal fxp라고 했을 때, 또는 fx equal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라는 문자는 지금 또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얘입니다. 여기 얘 fx equal fx 플러스 6이라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식이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주기가 무조건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p일 수도 있고 얘가 np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기가 3인데 식을 이렇게 써도 틀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함수에 대해서도 fx equal, 보세요. 이 함수에 대해서도 fx equal, 자, 주기가 2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2라고 써도 성립합니다. 당연히 2가 주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fx equal 어떻습니까? fx 플러스 4라고 써도 성립합니까? 네. 두 칸 지나도 성립하죠. 무한히 좌우로 뻗어가기 때문에. 근데 4가 주기인가요? 아니죠. 2가 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주기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양수를 주기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양수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을 덥석 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값을 생각한다? 주기의 정수배로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의 정수배가 되어야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식이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주기함수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주기함수예요. 두 번째는 주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6일 수도 있고 6의 양의 약수일 수도 있습니다. 6 또는 6의 양의 약수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주기의 정수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식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주기함수에 대한 특성인데 첫 번째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반복되는 그림이 나온다. 두 번째는 함수식이 어떻게 나온다? 요런 형태로 나온다. 요런 형태로 나온다. 근데 이때 무조건 덥석 얘가 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단 확실한 건 있다. 확실한 거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기함수임은 확실하다. 자, 괜찮죠? 자, 이제 상가함수 그래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x의 그래프인데요. 여기 지금 문자가 xy에 있는데 지금 우리 단위원을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때도 x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겹쳐요. 그래서 각도를 표시하는 거는 이 x가 아니고 세타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 ex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분해 주기 위해 세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y equal sin 세타의 그래프인데요. 이 sin x의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단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요.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단위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각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두니까 동경이 점점 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말이죠. 세타가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이 점 있지 않습니까? 단위원 상에 있는 점. 이 단위원 상에 있는 점이, 단위원 상에 있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단위원 상에 있는 점. 이 단위원 상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 자체가 말이에요. 삼각함수 정의 자체가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r이 1이죠. 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고 그냥 y가 되죠.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돼요.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세타가 어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는데 이게 r이 1이니까 1분의 x. 이건 x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요. 아니,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좌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 거냐? y 성분이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에 해당되는 사인 세타 값의 길이는 요게 되는 거죠. 값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응을 시키면, 자, 여기는 이 각을 6분의 파이 각으로 생각을 해, 6분의 파이 각일 때의 경우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그대로 이렇게 점을 찍힙니다. 즉, 6분의 파이 콤마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사인 6분의 파이. 되겠죠? 45도의 경우입니다. 4분의 파이. 여기가 60도의 경우입니다. 3분의 파이. 여기가 드디어 직각 2분의 파이. 되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값이 또 내려가겠죠. 그게 여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자, 그때의 값은 이때예요. 여기에요. 여기인데 어떻습니까? 값 자체는 똑같죠. 무슨 말이다? 2파이를 지난 다음부터의 각은 앞쪽에서 2파이가 되기 전의 값. 이 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나는데 얼마만큼 갔느냐. 예를 들어 6분의 파이만큼 갔다 그러면, 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6분의 파이의 사인 값이나 그냥 6분의 파이의 사인 값이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복이 되는데, 요 그림이 이 그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이 그림이 반복되는 주기가 어떻다? 2파이다. 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림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죠? 반대쪽으로 생겨요. 그럼 이 그림이 계속 회전할 거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울렁울렁 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여기 그러니까 2파이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요. 정의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제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세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위원의 x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sin x의 x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에 대해서는 좀 연속적으로 각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각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서 어떤 실수든지 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단위원에서 y 값이 제일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주기 함수예요.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봤던 것처럼 2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요렇게 하고 반대쪽으로 또 그림이 가버려죠. 그죠? 그래서 이건 원점 대칭이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x,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건데, 지금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아까는 사인 세타가 y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 y 성분에서 커지고 작아지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는 x 성분이거든요. x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위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아까처럼 그리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위쪽으로 그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좌표계를 90도로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x축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 여기 원래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y가 되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 y가 되는 경우는 y축이 90도 왼쪽으로 딱 와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각도는 x축, OX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각이 커져요. 각이 커지면 어떻다? 여기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90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 x성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점의 좌표는 뭡니까? 여전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는 x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되겠죠, 그죠? x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도에 따라 가지고 동경에서 이렇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밑변의 길이, 즉 x축 위에 있는 길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이를 그대로 값으로 y 값으로 해서 그려주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0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0도일 때는 동경이 여기 있어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쭉 보면 0도일 때 값이 1이죠. 여기 1입니다.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단위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보죠. 그럼 여기가 1입니다. 1. 여기가 1이에요. 여기도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거는 단위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0도일 때가 동경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이 되겠죠. 각도가 좀 커집니다.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경하고의 교점이 여기 있죠. 동경과 원의 교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x 값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y 값이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점은 여기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각이 커질수록 각은 커지는데 값은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또 도로 내려오죠, 값은. 자, 값은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커지고 음수가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경유해서 다시 이렇게 각이 커질 때 어떻습니까? 또 x 성분이 절대값이 작아지고 실제 값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로 오는 형태. 즉 요런 식의, 아까 사인은 말 그대로 이 파도가 완전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파도 일부를 쪼개놓은 것처럼 딱 여기 반씩 딱 쪼개놓은 것처럼 생긴 파도예요. 그렇죠? 그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자, 반복된다? 반복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까하고 그림에서 똑같이 여기서 그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해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또 반복이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계속 무한정 커지는, 완전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한 바퀴 돌면 제대로 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던 녀석이 여기 오른쪽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근데 얼마 만에 반복이 된다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거가 그 라디안으로 2파이죠. 그러니까 2파이가 위파이마다 값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함수이고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성질을 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어떤 각도든지 되잖아요. 그리고 치역은요. 치역은 어떻습니까? 치역은 단위원에서 x 값이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1보다 그거나고 그 1보다 작게 나갔죠. 여러분 여기 단위원에서는 x 값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건 전부 다 y 이퀄 코사인 세타죠. y 이퀄 코사인 x 그래프로 가면 y에 매핑됩니다. 되겠죠, 그죠? 주기함수, 주기가 2파이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요 그림이 반복이 되는 건데, 시작이 여기 y축에서 또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1에서 내려가고 y축 대칭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괜찮죠? 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탄젠트 값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단위원을 이용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탄젠트 값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요 동경 위에 교점으로 내리면은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B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사인과 코사인처럼 이렇게 일정한 길이, 시각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단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x 이퀄 1에 대해서 x 이퀄 1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립니다. x 이퀄 1이라는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그 수직선이 되죠, 그죠? 그러면 1을 지나는 이렇게 쭉 세로선이 되는데, 이 세로선하고 동경이 만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동경이 만나는 점하고 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탄젠트가 되거든요. 왜? 1분의 예, 1분의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그대로 나오죠. 이게 탄젠트 값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0에서는 0이 되겠죠. 0도에서는 라디안 0에서는 각 0에서는.
세타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요만큼의 길이가 커지죠. 세타가 여기일 땐 여기 커지죠. 자, 그러면은 이게 각도가 커질수록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90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녀석하고 x 이퀄 1 세로선하고 이 y축 세로선이 평행하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존재 안 해요. 근데 살짝만 2분의 파이에서 작은 값이 돼버리면 엄청나게 커지죠. 왜? 만나려고 하면 한없이 끝으로 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엄청나게 큰 값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2분의 파이 쪽으로 가까이 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파이가 될 수는 없는데 2분의 파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y 값이 커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각이 음수로 가는 경우에는 딱 대칭이 되죠. 여기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점점 값이 작아지는데 절대값은 커지고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이 길이가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값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각이 이게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갈수록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고요.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고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 만나요. 두 선이. 그렇기 때문에 값이 존재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한 바퀴 탁 돌아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탄젠트 값이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요건 반대쪽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뒤집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값은 여기서 나옵니다. 요 부분이 이 각을 돌 때의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 각이 이렇게 커지면 각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요렇게 오는 경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y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부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탄젠트 세타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하고요. 그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이 사이 간격의 거리가 얼마죠? 파이입니다. 그죠? 이 파이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져가요. 왜? 이 반원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 반원에 대해서도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쪽에서 그림은 뒤집어져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전부 다 세타축, 각도축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이만큼한 거리, 그러니까 x의 파이만큼한 범위에서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네요. 2분의 3파이가 여기 2분의 5파이입니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고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파이씩 늘어나죠. 뭐가요? 가질 x가 될 수가 없는 각도가요. 정의역이 될 수 없는 각도가요. 파이씩 늘어납니다. 뭘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니 2분의 파이가 쓰기 편하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이씩, 파이의 정수배식으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각도의 값은 실제 정의역의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실수들은 다 값을 가져요. 되겠죠?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모든 실수 값이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값만 봐도 모든 실수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입니다. 주기가 얼마라고요? 파이가 되겠고요. 자, 될 수 없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 점근선이 뭐라고요? 바로 그 정의역에서 될 수 없는 값.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점근선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니다 하면 정의역에서 쓰이는 형태의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니다를 이꼴로 놓으면 뭐가 된다고요? x 이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뭐라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되겠죠? 이 하나를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기 세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랑 대칭이 딱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0에서는 원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가 0일 때 0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에서 탄젠트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또 비슷한 면도 있기도 한데 탄젠트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래프가 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래프 이걸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기본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잘 해보고요. 그리고 또 외워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의 형태를 좀 가질 수가, 형태를 다양하게 이제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먼저 기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본 함수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뭘 했냐면 함수식 앞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각도 있지 않습니까? 각도에 해당되는 x 값에다가 상수를 곱한 형태. 요게 첫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형태에서 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오늘을 여기서 강의에서는 여기 지금 기본 확장 형태와 두 번째 조금 더 한 단계 더 확장된 형태, 정확하게는 평행 이동에 대한 추가된 형태. 요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예를 봐야 돼요. 예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sin EX. 자, X가 원래 sin X라는 sin X라는 그래프가 먼저 있겠죠. 그죠? sin X라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여기 EX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sin X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2가 붙은 거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지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 편의상 한 주기만 그리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한 주기를 그리면은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돼요, 사인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이 sin EX에 대한 부분은 요 분홍색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sin 2분의 파일 때는 1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기 1이에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죠, 그죠? 야, 그래프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x 값에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일 넣으면 1이 되죠. 맞죠? 그런데 이게 각도에 2x가 붙어 있으니까 x에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돼버리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안쪽에 각이 2x든 3x든 뭐 100x든 x제곱 플러스 1이든 사인은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사인은 이 각도, 이 식에 의해서 어떤 각도가 사인에게 주어지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2분의 파이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원래 sin x식에서는 x가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1이 될 수 있었는데 2x일 때, 각도가 2 곱하기 x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x가 4분의 파이만 돼도 2분의 파이가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다? 얘가 1이 더 빨리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파이, 원래 sin x 함수에서는 x를 파이를 넣으면 0이 됐어요. 근데 2x에서는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0이 돼버리죠. 그렇죠. 빨라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다? 이걸 압축해 놓은 형태로, x쪽에서 압축해 놓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죠. 반으로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분의 3파인데 4분의 3파이가 될 때 2분의 3파이 효과가 나죠. 그리고 파이일 때 어떻습니까? 2파이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 전체 주기가 반으로 줄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기를 얘기하냐면 원래 주기가 얼마였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인데요. 이 녀석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값이 내려와서 나눠준 것처럼 당연히 되겠죠. 왜? 주기를 이거의 역수배만큼 줄이는 거 형소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에 있을 때 sin bx 이렇게 나왔을 때 주기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부분을 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기 변화에, 즉 사인의 안쪽에 각도에 붙어 곱해져 있는 상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수는 뭐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주기에 영향을 주고
주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 2파이에다가 절대값, 여기 b가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를 붙입니다. 왜 주기라니까 음수를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나요? 주기는 양수 값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b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하면 여기서 코사인의 경우도 똑같이 주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주기가 나오는 거는 절대값 b분의 2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탄젠트도 절대값 b분의 2파입니까? 아니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나누기 절대값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b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 이제 이해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건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값 a 요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y = 2 sin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y = 2 sin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게 1이고요. 요게 2,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볼 부분이 2 sin x는 어떻게 나올까요? 2 sin x가 어떻게 나올까요? 2 sin x는 이렇습니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sin x가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2가 되겠죠. 자, 특정한 각도를 넣으면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각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값들이 어떻습니까? 곱하기 2가 돼서 2배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커지겠죠, 값이. 맞죠? 아,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y 값이 증폭되는 형태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sin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아, 그럼 이게 증폭되는 효과를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y = 마이너스 2 sin x라고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 sin x면 자, 여기 이 분홍색 선이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y에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요 형태랑 똑같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x축 대칭. 그러니까 이거는 x축 대칭이니까 요 분홍색 그래프를 x축 대칭시키면 되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y축으로 증폭을 시키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영향을 줍니다. 원래 sin x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요? sin x는 여기 살펴볼게요. 원래 sin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근데 2배만큼 키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sin x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최대값이 2가 되죠. 마이너스 2 sin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sin x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얘랑 곱해지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랑 곱해지죠. 2. 똑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2를 곱해주나 마이너스 2를 곱해주나 중요한 건 a의 절대값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sin bx에서 a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자 y 꼴 sin a에 y 꼴 a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예를 들어 bx x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a 곱하기 sin x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나오죠. 자,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하고 절대값 a하고 똑같습니다.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고요. 얘가 최대값이 되죠.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이거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수일 경우에 얘가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얘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써버리면 음수일 경우에는 왼쪽이 더 큰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a가 양수든 음수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절대값 취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값이 되고, 절대값 붙인 거, 절대값 그 자체를 최대값으로 보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장해서 이제 두 개를 합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y 꼴 2 sin 2x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녀석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 합쳐진 거겠죠? 그러면 그림이 요 두 번째 그림에서 이게 반으로 주기가 팍 준 형태가 될 겁니다. 압축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압축된 형태의 그림을 이제 이 색깔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나올 거고요. 주기가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y 꼴 2 sin 2x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주기가 일단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로 주기가 절대값 2분의 2파이가 나와서 이거 그냥 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소값은 자, 요 앞에 상수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상수 이거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절대값 2 마이너스 2 세 번째 최대값 어떻게 나와요? 최대값은 그냥 절대값 2 해서 2가 나온다. 자,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형태가 코사인 x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요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그래프의 경우 탄젠트 그래프는 지금 생긴 형태를 생각해서 탄젠트 그래프만 따라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를 여기 파란색으로 해서 y꼴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럼 y꼴 2 탄젠트 x에 여기 지금 여기 탄젠트 x만이 아니고 여기에 2 탄젠트 2x라고 해볼게요. 2x.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여기 x 앞에 있는 요 각을 결정하는 요 녀석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각도를 더 빨리 커지게 해준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각도가 조금 변해도 크게 변한 게 되는데 두 배로 각도를 빠르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빨리 앞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압축되는 효과가 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거,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서 이쪽으로 벌써 점근선이 안쪽으로 싹 들어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요게 점근선이 돼서 요렇게 또 쫑쫑해지게 됩니다. 그래프가. 맞겠죠? 이렇게 쫑쫑해져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에 주기는 뭐가 된다? 주기가 어떻게 된다? 절대값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 2분의 파이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보세요.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줬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습니다. 탄젠트 x는 원래 최대 최소가 없어요. 최대 최소가 없는 게 실수 전체 집합이고 쭉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는데 어디에 이게 최대 최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곱하기 2 해줘 봤자 이 전체 치역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에 대한 부분이 이 형태에서는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삼각함수의 형태 변형의 끝판왕입니다. 자, 요거 해석할 수 있으면 다 돼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다음 강의에 할 절대값 부분,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자,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인 함수 앞에 어떤 상수를 곱해주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각도에 해당되는 x 값에다 상수 곱해주는 것까지 됐는데 여기에 지금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라는 건데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반복되고 있죠. 이런 형태가. 자, 볼게요. 그러면 얘를 하나 볼게요. y 꼴 2 사인 2x 더하기 파이 가로 닫고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형태를 좀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상수를 좌변에 넘겨서
좌변을 y-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각도식 있죠. 여기에서 x에 붙어 있는 개수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2의 x 플러스 2분의 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형태는 뭐랑 비슷하다? 평행이동 형태랑 비슷하다 생각했으면 성공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y-1하고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y 대신에 y-1을 대입한 거고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동하기 전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이동하기 전 함수가 뭐가 될까요? y 이퀄 2의 sin 2x 이렇게 되겠죠. 얘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하면 y 대신에 y-1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하면 x 플러스 2분의 파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네요. 요만큼. 빙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거 이해했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해한 거 볼게요. 이 색깔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뭐냐면 주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절대값 2분의 2파이가 돼서 이게 파이가 된다는 거 알았고요. 최대를 알았습니다. 그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 최대값이 2다. 이거 알았습니다. 그죠? 그림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았나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습니다. 별로 차이 없고요. 그냥 사인 함수 그래프와 똑같은데, 자, 여기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아닙니다. 그죠? 4분의 파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이 해서 한 주기가 가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림들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들 계속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한 그래프입니까? 이 녀석이 여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자, 요 그림을 활용해 가지고 그림을 한번 요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이 지금 이 함수인데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 그림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그리려고 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키워봤고요. 이 그림을 키워봤을 때 지금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간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2분의 파이를 0으로, 파이를 어디로 합니까? 파이를 2분의 파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림이 오게 될 겁니다. 이만큼이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좀 더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림이, 자, 잠정적인 그림을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단계 x축으로만 이동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검은색 그림이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동한 거는 1만큼 올려야 됩니다. 1만큼 올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여기에 1인데 여기에서 이걸 새로운 x축인 양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죠. 여기 1이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한 칸 더 올라가고 여기가 3이 되고요. 3이 되고 3까지 올라가겠죠. 요만큼 1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x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니까 얘도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내려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오는 형태.
요 파란색의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 최소값은 여기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파란색.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겠죠. Y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주기에 대한 부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값, B 값에 대해서만 주기를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C하고 D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평행이동한 영향을 줍니다. 평행이동한 영향만 주고요. 자, 주기가 파이라는 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 B하고 B에 의해서 결정된 주기 있죠. 그 주기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최소, 최대값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냐면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sin 2x 더하기 파이가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2 sin 2x 플러스 파이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게 원래 값이고요. 원래 값이고 여기 2가 붙었으니까 여기 2가 돼야 되죠. 그죠? 여기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고쳐볼게요.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렇게 2가 되고요. 이렇게 2가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주면 원래 이거 y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sin 2x 플러스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 녀석이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이 새로운 최소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새로운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돼. 최대값이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A, B, C, D가 차지한 그 영향을 잘 봐야 돼요. 주는 영향을. A는 최대 최소 영향을 주죠. 맞죠? 그리고 B는 주기에 영향을 주죠. C는 좌우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영향을 주고요. D는 최대 최소 영향을 줍니다. Y축으로 이동한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이제 코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탄젠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의 경우를 특별하게 보면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고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탄젠트 2로 묶어내고 x 플러스 4분의 파이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x축으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 x 플러스 4분의 파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데 식은 y 이꼴 2 탄젠트 2x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y 이꼴 2 탄젠트 2x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점근선을 그리겠습니다. 2분의 파인가요? 아니죠. 4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주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그림은 여기서 점근선 이렇게 해서 한 주기만 그릴게요. 자, 주기들이 쭉 연결된다는 건 알고 여기 계속 옆으로 더 그려진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볼 부분은 뭐냐면 x축으로 x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x 플러스 4분의 파이만큼 이 얘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려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이 녀석이 이게 0인데 0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간다는 얘기고 4분의 파이가 0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점근선의 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죠?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하나요? 점근선이 이제는 여기 요 녀석이죠. y축이죠.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죠? 점근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점근선이
4분의 파이가 0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요.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1 해줍니다. 더하기 1을 해줘요. 더하기 1 해주면 얘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죠?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최종 그림을 그려볼게요. 1만큼 올려주게 되면, 자,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고 하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점근선 변하지 않습니다. 점근선 변하지 않고요. 요런 식으로 그림이 여기를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주기에 대한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기는 얘만이 결정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는데 1만큼 올려줬다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최대 최소가 없는 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주기 변화도 없고, 최대 최소 변화도 없고, 뭐 앞에 있는 2로 인해서 확장되는 것도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점근선의 위치가 변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탄젠트는 이 부분이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의 위치 변화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했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점근선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점근선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식 있죠. 원래 탄젠트식 있지 않습니까? 점근선의 변화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점근선의 변화를 여기서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원래식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원래식은 뭡니까? 이 식이에요. 이 식에서 각도에 해당되는 식을 몽땅 가져옵니다. 각도에 해당되는 식은 2x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자, 여기에서는 원래식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에서 뭐 2를 뽑아내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식을 이렇게 통째로 묶어버리게 되면 탄젠트만 남죠. 탄젠트의 원래 점근선이 뭐가 됩니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죠. 되겠습니까?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 이꼴 2분의 n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이게 변화된 점근선의 방정식들이에요. 맞죠? 0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주기가 뭐가 됩니까? 한 주기가 지금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씩 생기게 되겠죠. 0이 기준이 돼 버렸으니까요. 되겠습니까? 원래식에서 하는 방법은 원래식에 있는 각도식 전체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원래 탄젠트의 그 점근선의 식, 그걸 그냥 오른쪽 우변에 있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식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x에서 정리해버리면 끝나요. 요거 n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렇게 된 식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주기가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 알고 있는 주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알고 있는 주기가 있으니까 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주기가 2분의 파이만큼 됐으니까 요 기존에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변화된 식에 따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얘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2x 이꼴 뭐가 나오느냐 하면 2x 이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형태가 x 이꼴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변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 이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하는 게 1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식을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거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식이 평행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평행이동을 한 식 있지 않습니까? x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뀌었죠. 여기 2x, 원래가 2x였는데 탄젠트 2x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녀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요 녀석을 가져와야 돼요. 이 녀석을 가져와서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여기 식이 붙는 겁니다. 이제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로.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x는 2분의 n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을 거칠 때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2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처음의 식에 대해서 해버립니다. 처음의 식에 대해서. 이게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중간 과정에서 이걸 쫓아가다가 헷갈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중간 과정 거쳤을 때의 점근선의 방정식에다가 새로 변화된 내용 x 플러스 4분의 파니까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변화시켜 주는 거. 자, 근데 이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우선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원래 식을 가지고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쓰세요. 이 방법을 씁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식을 가지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원래 우리가 방정식,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방정식이 각도가 2x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전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뭘 쓰냐면 우리가 원래 이 탄젠트 방정식의 점근선이 어떻게 씁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요 오른쪽 식을 그대로 여기다 쓴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 다음에 x에서 정리해주면 이 녀석이 변화된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꼭 익혀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